오늘은 민간 우주 산업의 판도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기업이죠. 로켓랩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또 전략적인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큰 틀에서 이 변화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틀이요? 네, 첫째는 로켓랩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아, 국가 안보 자산. 중요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변화가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재무나 시장 지표를 살펴볼 거고요. 결국 숫자가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실제 역량, 그러니까 기술과 운영 능력을 들여다볼 겁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이 세 가지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로켓랩의 현재와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아마 왜 시장이 로켓랩을 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 그 전에요.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이라는 점. 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그 얘기부터 해야죠. 바로 미국 우주개발국, 그러니까 SDA와의 계약 말이죠. 네,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전시 SGA와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 소식이 정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하, 그러셨을 것 같아요. 8억 1,6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더라고요. 네, 기본 계약이 8억 600만 달러에 옵션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아니, 로켓랩 같은 비교적 젊은 기업한테 이게 단순히 그냥 큰 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수준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체급이 달라졌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죠. 체급이 달라졌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미사일 추적 위성 18개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미사일 추적 위성이요? 네, 근데 이 계약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그 액수, 1조 원이라는 숫자 그 이상입니다. 아, 그 이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로켓랩과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된 다른 파트너들의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명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그리고 L3 해리스. 이건 뭐 거의 우주 방산 어벤져스급 라인업이잖아요. 하하, 어벤져스 딱 맞는 비유네요. 전 세계 방위 산업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거대 공룡들인데 그 사이에 로켓랩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제 로켓랩의 위성 제조 기술과 사업 수행 능력은 전통적인 방산 최강자들과 동급이다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셈이니까요. 와, 정부의 공식 인증. 네, 더 이상 그냥 재기발랄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랄까, 이런 스타트업이 갑자기 큰 계약 하나 따내는 건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단발성 행운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열쇠가 바로 이 계약이 완전히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 계약의 정식 명칭이 트랜시 3, 즉 3단계 사업이거든요. 아, 트랜시 3? 그럼 그 전에 1단계, 2단계가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켓랩은 이미 이전 단계인 트랜시 2 사업에서 5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낸 이력이 있어요. 5억 1,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도 똑같이 위성 18개를 공급하는 계약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술력과 신뢰를 완벽하게 입증한 거죠. 아하,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정부의 신뢰를 얻었고, 네, 신뢰를 쌓았고. 그 결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후속 계약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된 관계의 발전이라고 봐야죠.
와, 이건 정말 의미가 다르네요. 그렇죠. 특히 국방이나 안보 분야 비즈니스에서는 이 실행 기록, 즉 트랙 레코드만큼 중요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로켓랩은 이 연속적인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자신들이 미국 정부의 우주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개혁들이 단순히 위성을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걸 넘어서 더 큰 국가적인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그 확산형 전사 우주 아키텍처, PWSA라는 개념이 등장하던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PWSA,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이게 현재 미 국방부 우주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패러다임의 전환? 네, 과거에는요, 아주 크고 비싸고 또 고성능인 소수의 위성에 의존했어요. 마치 밤하늘에 몇 개의 거대한 등대를 띄워놓는 것과 같았죠. 거대한 등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그런 방식은 그 등대 중 하나가 만약에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겠죠. 그렇죠.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단일 실패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 컸던 거죠. 단일 실패 지점. PWSA는 이 접근법을 그냥 180도 뒤집는 거예요. 거대한 등대 몇 개 대신 작고 저렴한 수많은 소형 위성들을 저궤도에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깔아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물망처럼요? 네, 수백, 수천 개의 작은 횃불을 하늘 전체에 띄워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그러면 몇 개가 꺼지거나 파괴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는 끄떡없이 작동하겠군요. 그렇죠. 훨씬 회복 탄력적이고 생존성이 높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산형 전략을 현실로 만들려면 두 가지 핵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 핵심 역량? 첫째, 표준화된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생산하는 능력.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위성들을 필요할 때 즉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신속한 발사 능력. 소형 위성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 듣고 보니 이거 완전히 로켓랩의 전문 분야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로켓랩은 위성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스페이스 시스템즈 사업부와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런치 사업부를 모두 가진 이른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 네, 미 국방부가 그리는 그 거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해줄 최적의 파트너로 로켓랩이 낙점된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건 당연히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겠네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당연히 숫자로 증명되죠. 그 수주 잔고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분석을 봤어요. 네, 수주잔고, 영어로는 백로그라고 하죠. 이게 기업의 미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미래 안정성이요? 네, 이미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의 총합이거든요. 이게 많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확보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래의 매출을 미리 당겨와서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가시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로켓랩의 백로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투자은행 켄토의 분석에 따르면요. 기존에 약 11억 달러였던 수주 잔고가 이번 8억 1,600만 달러 계약 하나로 거의 2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1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가까이로요? 네, 말 그대로 거의 2배로 점프한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제 분기별 실적에 따라 주가가 막 요동치는 그런 불안정한 성장주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매출이 보장된 안정적인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맞습니다.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거죠. 이런 펀더멘털의 극적인 개선에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주가가 정말 뜨겁게 반응했잖아요. 올해 들어서만 177%가 올랐고 최근 한 달 사이에 50% 급등이라니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동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단순히 이번 SDA 계약 하나 때문만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계약이 발표되기 직전에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직전에요?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미 우주군
US 스페이스 포스의 긴급 발사 요청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일입니다. 아, 그 뉴스 저도 본 것 같아요. 즉, 로켓랩의 핵심 역량 두 가지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서 증명된 거예요. 두 가지 역량이요? 네, 우주군의 긴급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약속한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는 실행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행력. 곧이어 터진 SDA 계약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와, 운영 능력과 미래 성장성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그냥 동시에 점화된 셈이네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다고 봐야죠.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맞아요. 그 커브드 핸들 패턴 이야기죠. 이름이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찻잔과 손잡이 모량이라니. 네, 그렇죠. 이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상승 신호라면서요?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매우 신뢰받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둥근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컵 모양을 그리고요. 컵 모양. 그 후 고점 부근에서 잠시 얕은 조정을 거치는 손잡이 모양을 만드는 형태죠. 마치 높이뛰기를 하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모습과도 같아요. 아, 도약을 위해 잠시 움츠리는 모습. 네, 바로 그 손잡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가 아주 중요한 매수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로켓랩 차트에서 나타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켓랩의 주가는 65.18달러라는 그 손잡이 부분의 고점을 그냥 돌파한 것도 아니고 대량 거래와 함께 아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까지 실려서요? 네. 동시에 주가의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도 힘차게 올라섰고요. 이런 모습은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료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바로 진입할 타이밍이라는 아주 선명한 녹색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극적인 개선과 기술적인 매수 신호가 완벽하게 같은 목소리를 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적 위상도 이해가 됐고 재무적 성과도 확실히 알겠어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약속과 숫자를 현실로 만드는 건 실행력이겠죠. 물론이죠. 실제로 계약을 따내고도 제때 납품을 못해서 무너지는 회사들도 정말 많잖아요. 로켓랩의 실제 운영 능력은 어떤가요? 바로 그 실행력이 로켓랩을 다른 뉴스페이스 기업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별점일 겁니다. 가장 큰 차별점? 그리고 그 실행력은 발사 기록이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죠. 최근 버지니아주 월롭스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발사가 올해 들어 벌써 20번째 성공적인 발사였어요. 1년에 20번이요? 네, 올해만 20번입니다. 와, 계산해보면 거의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린 셈이네요. 이건 거의 로켓 공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속도인데요? 맞습니다. 이 숫자 20은 로켓랩 창사 이래 연간 최다 발사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군요. 네, 이제 로켓랩의 발사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지표죠. 하지만 단순히 많이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미 우주군의 긴급 발사 사례에서 드러난 유연성과 신속 대응 능력입니다. 맞아요. 원래 예정보다 몇 달이나 앞당겨서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했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위성 통합, 발사체 점검, 발사장 스케줄, 기상 조건 분석 등 수백 가지 변수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거든요. 정말 복잡하겠네요. 이걸 해냈다는 건 로켓랩이 단순한 발사 대행 업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객의 긴급한 전략적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증명한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만약에 적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때 저희 스케줄이 꽉 차서 다음 분기에 쏘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회사와 요청에 따라 다음 주에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 국가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명백하겠네요. 바로 그 신뢰의 차이가 로켓랩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신대륙을 세운 20번째 발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들었어요. 디스크셋이라고요? 아, 네. 디스크셋. 이름처럼 정말 원판 모양이라던데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말 그대로 평평한 디스크 형태의 실험적인 위성 4기를 저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험적인 위성이요? 네, 이 위성들의 핵심 임무는 우주 공간에서의 기동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동성이요? 위성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우주 임무에서는
위성이 단순히 정해진 궤도를 빙글빙글 도는 걸 넘어서 필요에 따라 궤도를 바꾸거나 다른 위성에 접근하는 등 능동적인 움직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아, 우주에서 회피 기동을 하거나 다른 물체에 다가가거나 그런 거군요. 네. 이 디스크셋은 바로 그런 미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셈이죠. 이 사례는 로켓랩이 단순히 고객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우주 택배 기사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어떤 역할이죠? 최신 기술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해주는 혁신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국가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고 수주 잔고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실제 발사 능력도 기록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했을 때 지금 로켓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켓랩의 진화를 세 가지 층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층위. 첫 번째는 수익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로켓랩 하면 다들 뭘 떠올리셨나요? 아무래도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이죠. 저렴하고 빠른 로켓 회서 이런 느낌? 그렇죠. 발사 대행 서비스, 즉 우주 택시 이미지가 아주 강했어요. 맞아요. 우주택시.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계약들이 전부 발사, 론치가 아니라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스페이스 시스템즈 사업부에서 나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네요? 네, 회사의 무게중심이 고부가 가치 위성 제조와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거죠. 와, 그러니까 더 이상 우주로 가는 택시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맞춤형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운전까지 해주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완벽해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길게 이야기 나눴던 안보 전략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PSWSA 전략의 핵심 파트너. 네, 미 정부가 추진하는 확산형 위성 네트워크 전략에서 로켓랩은 소형 위성 대량 생산과 신속 발사 능력을 모두 갖춘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거죠? 바로 시장의 심리, 즉 로켓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죠. 아, 심리의 전환. 네, 바로 시장 심리의 전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로켓랩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 왜요? 좋은 소식인데? 예를 들어 일본 JXA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그랬죠. 시장에서는 그걸 단기 호재로 보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른바 뉴스에 팔아라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아, 저도 기억나요. 좋은 뉴스인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이번 SDA 계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 단기 호재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인식됐나요? 이것은 로켓랩이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자체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신호? 네, 그 결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대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는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와, 시장의 평가가 투기적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보장된 우량 기업으로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네, 바로 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강력한 수주 잔고와 검증된 실행력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로켓랩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독보적인 리더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는 회사가 아니라 우주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오늘 로켓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주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역동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어디까지가 민간 기업이고 어디부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네. 우주가 더 이상 먼 미래의 탐사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역이 되면서 그 경계는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켓랩처럼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가진 기업이
전통적인 방산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게 됐죠. 정말 놀라운 변화죠. 네,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안보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또 과제를 던져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